안녕하세요, 벼썸입니다. 오늘도 순위 시리즈로 돌아왔는데요. 그 주제는 자폭카드 탑5입니다. 듀얼을 하면은 나 또는 상대방의 라이프가 제로가 되면서 승패가 결정이 되는데, 만약에 서로의 라이프가 동시에 제로가 되는 상황이 오면은 무승부가 되어버리죠. 이렇게 자폭해서 무승부 상황을 만들어주는 카드를 오늘 영상의 주제인 자폭카드라고 할게요. 사실 자폭카드라고 하면은 카이바가 써서 더 유명한 파괴룬이 있는데, 에라타 예전에는 필드 위에 어느 몬스터든 하나 지정해서 공격력만큼의 데미지를 서로에게 줘서 자폭 유도로 무승부를 만드는 게 가능했던 반면, 훗날 자신이 먼저 데미지를 받고 난 뒤에 상대가 받는 것으로 에라타가 되어버리면서 죽을 거면 내가 먼저 죽었지 더 이상 무승부를 만들 수가 없는 카드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분량 오지게 뽑아먹을 수 있는, 그래서 파괴run은 제외하고 자폭카드 탑5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들어가기 앞서 본 순위는 지극히 개인적이기 때문에 재미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헬블래스트입니다. 2007년 절대 원소의 힘에 실렸던 카드로 정말 오랜만에 떠오르는 카드인데요. 저 포함해서 당시에 팩트 듬에서 이 카드를 보셨던 분들은 아마 화석유저를 넘어서 잘만하면 석유도 나올 만 유이왕 GX의 만조메가 사용한 카드로 원작에서는 마법 카드였으며 필드 위에 몬스터 하나를 파괴해서 상대에게만 데미지를 주는 효과였던 반면, 오시즈에서는 자신 필드 위에 몬스터가 파괴되었을 때 필드 위에 가장 낮은 공격력을 가진 몬스터 한 장을 파괴하는 것으로 그 범위가 제한되었으며, 그 공격력의 절반만큼의 데미지를 서로에게 주는 효과로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이 카드를 써본 적은 없지만 이 카드를 첫 순위에 넣은 이유는 파괴룬을 못 넣은 게 아쉬워서. 여러분들도 효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동 조건이 조금 달라졌을 뿐 사실상 파괴룬의 하이호환이라고 봐야겠죠. 물론 파괴룬에 비하면 효과가 턱없이 많이 부족하지만, 상대에게 밀리고 있고 라이프도 비등비등할 때 눈 딱 감고 이 카드를 쓰면 적어도 무승부는 할 수 있으니 매치 듀얼에서 다음 턴으로 끌고 갈 정도는 되겠네요. 그 이외에는 솔직히 쓸 가치도 되게 넣을 가치도, 아니 쳐다도 볼 가치가 없는 카드입니다. 만조메가 프레임 힘매 하나 못 잡아서 썼던 카드로 이때 딱 한 번 쓰고 더 이상 애니에 발동 못 들이민 카드라서 닉값대로 자기 자신을 불태운 게 아닌가 싶기도 한 카드인데,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애니 효과 그대로 나와줬으면 금지 먹었던 파괴룬 대신에 써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았을까도 싶네요. 두 번째는 암흑방 대신 크림즌 노바입니다. 아마 이번 주제에서 가장 최근 카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극장판 더 다크사이드 오브 디멘션즈에서 영원한 민폐템인 청년링에 의해 흑화된 아이가미가 사용한 카드로, 소환 조건도 패에 반개 이름 붙은 카드 3장을 보여주기만 하면 특수 소환이 가능하며, 공격력 3000 이하의 몬스터의 효과에는 내성이 있으며, 몬스터 파괴 시 한 번 더 공격이 가능한 만큼 기본적으로 이미 스펙이 탄탄한데, 마지막 효과로 엔드 페이지마다 양 플레이어가 3000의 데미지를 받는다는 자폭 효과까지 겸하고 있는 카드입니다. 물론 다른 효과로만 해도 충분히 강하지만 마지막 자폭 유발 효과 때문에 상대 라이프가 3000 이하이고 자신은 그 이상이라면 공격 안하고 필드 위에 버티기만 해도 승리할 수 있는 카드이고, 서로의 라이프가 3000 이하고 딱히 답도 없는 상황이면 이거라도 해야지 정도로 사용할 만한 카드라고도 보면 되겠네요. 이 카드 3장을 융합시키면 다크사이드 오브 디멘션즈의 최종 보스인 암흑방계 사신 크림준 노바 트리니티가 되는데요. 이 카드도 크림준 노바처럼 라이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는데, 본인까지 데미지를 입었던 크림즌 노바와는 달리 공격선언만 해도 상대의 라이프를 절반으로 만드는 양심 없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도 하답니다. 영화에서는 흑화된 아이가미와 유이 카이바가 팀먹고 2대1로 싸워서 그런지 첫 턴부터 바로 이 카드를 사용해서 라이프를 5000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솔직히 막판에 듀얼 3개나 몰아서 하려니까 영화 러닝 타임이 너무 길어질까봐 일부러 이 효과 넣은. 여튼 이런 킹리적 값심이 들기도 할 만큼 서로에게 데미지 3000을 매턴 받는 효과는 솔직히 조금 과한 감이 있는 것 같네요. 세 번째는 붉은 눈 번입니다. 일러스트에서 붉은 눈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고 카드명도 붉은 눈 번이라는 거에서 자폭의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이 카드는, 자신 필드에 붉은 눈 몬스터가 파괴될 경우 그 몬스터 한 장의 공격력을 양쪽 플레이어에게 데미지를 주는 카드로, 붉은 눈의 흑룡의 파괴룬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카드겠네요. 붉은 눈 계열의 카드라면은 기본적인 붉은 눈의 흑룡에서부터 메테오 블랙 드래곤, 잘못 띄었네요. 유성용 메테오 블랙 드래곤까지 다양하기에 잘하면 3500이라는 데미지를 서로 받을 수 있기에 상황에 따라서는 무승부에서부터 자신의 승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카드죠. 애니에서는 유이왕 GX의 후부키가 사용한 카드로 다크니스 유스케와의 듀얼 맞바지, 정말로 자폭을 목적으로 이 카드를 써서 듀얼을 무승부로 끝내는가 했지만, 사실은 유스케가 미리 바라본 미래의 장면이었으며 결국에는 다시 돌아와 후부키가 지고 말죠. 뭐야 이거 완전 어벤져스 엔드게임 스토리 아니야? 여튼 붉은 눈 테마에서 가장 간결하게 번 데미지를 줄 수 있으면서도 파괴룬을 떠올리게 하는 이 카드는 자신이 받을 데미지를 상대에게 떠넘겨주는 지옥문 저편의 총에 의해 상대에게 그대로 데미지를 떠넘기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붉은 눈의 흑룡 하나만으로도 이 콤보라면 상당한 데미지를 줄 수도 있긴 하답니다. 개인적으로 이 카드는 붉은 눈의 흑룡에다가 자폭 효과 때문인지 유이와 세뇌당한 조이가 듀얼하던 장면이 계속 떠오르게 하는데요. 그때는 유이가 먼저 라이프가 제로가 되고 물에 빠지려니까 그제서야 붉은 눈한테 공격하라고 시키는 월권 상황이 벌어졌었지만, 만약 이 카드가 미리 구상이 되었더라면 좀 더 자연스러웠을 것 같긴 하네요. 뭐 그랬다면 이런 주저
적은 없어서 조금 허전하긴 했겠지만. 네 번째는 결정융합 파이널 퓨전입니다. 여러 줄기의 하이라이트 빔과 개수들이 도시를 부수고 있는 일러스트를 하고 있는 이 카드는 유이왕 GX 주다이와 카이저의 졸업 듀얼에서 등장한 카드인데요. 효과를 보시면은 자신과 상대의 융합 몬스터가 전투를 할 때 그 몬스터들의 공격을 무효로 하고 공격력이 합계만큼의 데미지를 서로 받는 카드입니다. 대부분 융합 몬스터들의 공격력이 높은 편인 걸 감안하면은 공격력 합계만큼의 데미지는 사실상 너 죽고 나 죽자의 효과라고 봐야겠네요. 애니에서 주다이가 이 카드를 사용했을 때도 이미 배틀 퓨전에 의해 서로의 몬스터들의 공격력이 추가되어 36,900대 29,000이라는 가관이 벌어지고 있었기에 주다이가 이기기에는 글렀다 싶어서 자폭용으로 이걸 사용하고 서로 57,800이라는 데미지를 받으면서 무승부를 만들어내죠. 사실 주다이와 카이저의 졸업 듀얼은 GX 시즌에서 제 기준에 손에 꼽는 듀얼이기도 해서 배틀 퓨전과 더불어 파이널 퓨전이 오시즈화되기를 참 기다렸었는데 한참이나 있다가 2014년 컬렉터즈 팩 전설의 듀얼리스트 편에 수록이 드디어 되었죠. 물론 무조건 융합 몬스터 2마리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융합 띄워주던 GX 시리즈에서 PPA 수준으로 반짝 나오고만 카드이고 실제 듀얼에서도 융합 몬스터 둘이 배틀하는 상황은 드문 일이기 때문에 예능용으로 친구랑 짜고 치지 않는 이상 써먹기 힘든 카드이기도 하죠. 근데 다 좋은데 굳이 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영어로 번역한 걸 그 뒤에 또 써줄 필요가 있었나 싶네요. 이제 마지막 카드가 남았는데요. 솔직히 다들 예상하실 카드이긴 한데 못 맞추면 바보. 마지막 카드는 자폭 스위치입니다. 이름과 일러스트 그리고 효과가 3위일치 안의 환장의 카드로 효과는 자신의 라이프가 상대보다 7,000 이상 적을 때 서로의 라이프를 0으로 만드는 것으로 그야말로 자폭을 위해서 태어난 카드인데요. 누가 봐도 예능으로만 쓰일 것 같아서 효과를 직접 보기에는 힘들어 보이지만 갑부 고블린이나 기프트콘 그리고 신의 심판 빛의 봉인벽같이 상대 라이프를 높여주면서 내 라이프는 한없이 깎아버리는 카드들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사실 7,000의 차이는 그렇게 큰 차이도 아니며 매치 듀얼에서 첫 판만 이기고 이 카드로 나머지 두 판 다 비겨버리면 매치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프를 가지고 노는 시모치의 부작용 덱에서 종종 들어가곤 했던 카드입니다. 물론 저도 이걸로 친구한테 몇 번 당해서 친구 뚝배기 깰 뻔한 적이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덱을 예능덱으로 치부를 해주는지 무제한 카드로 그냥 냅두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이런 무승부를 용납할 수가 없었는지 지금까지도 금지 카드로 남고 있답니다. 한 가지 여담으로 패에서 몬스터 한 장을 소환해 자신이 받는 데미지를 모두 0으로 만드는 영혼의 릴레이와 이 자폭 스위치를 써버리면은 데미지를 안 받아서 자신이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 자폭 스위치는 데미지를 주는 효과가 아니라 그저 라이프를 0으로 만들어버리는 효과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듀얼링크스에 이 카드가 나오면 유튜브 각 재밌게 잡힐 것 같은데 또 환경 더럽게 만들어질까 봐서 겁나기도 하는 카드이긴 하네요. 오늘의 마무리 한마디, 어차피 안 쓰니까 쳐다보지도 말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